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F82 M4 차량 2016년식 키로수는 87,000밖에 안 탔어요. 엔진 경고등 때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속 반응이 일어나서 터보까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냉각수 양을 확인해 본 결과 메인 냉각수가 아니고 순행식 인터쿨러에 들어가는 저온 냉각수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증보험으로 오일팬하고 몇 가지 맨발을 쳐치면서 작업을 하셨다 하길래 저온 냉각수를 안 넣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까지 냉각수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다고 이제 보충하고 또 한 번 오셨죠. 또 떠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점검을 하려던 차의 일정 때문에 다시 오늘 오시게 됐어요. 여태까지 2번을 보충했죠. 보충한 이후에 구동장치 이상은 계속 떴었대요. 실제로 얘가 냉각수가 없다는 이유로 과급압력을 제어를 어떻게 할지, 출력에 제한을 걸지 보여드리고자 차량 안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타보고 증상 좀 보죠. 차에서 냉각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냉각을 하기 위한 물. 이 물은 우리나라 같은 영하권에서 얼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에 흘러요.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엔진에 넣는 냉각수가 되겠죠. 아직까지 잘 나가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냉각수를 일전에 한번 넣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어디서 조금씩 먹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인터쿨러 보조 냉각수 펌프, 냉각수 손실이 감지됨, 과급 공기 온도, 타당성 온도가 너무 높음, 온도가 너무 높다에 대한 과급 압력 제어, 후속 반응으로서 스위치 오프. 공기 질량계 시스템은 진행하고 나서 테스트를 좀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각수 손실된 거는 계속 떴네요. 86,933kg. 공기 유량값도 11kg, 12kg 나오니까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제쳐두고 냉각수 문제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왔었던 게 인터쿨러 시켜주는 저온 냉각수가 없었어요. 또 얼마나 줄었는가 한번 보죠. 안에 노란색 판 보이죠? 네. 이 제일 첫 번째 둥근 게 보이는 게 미니멈 선이 미니멈. 그 위에 동그랗게 구멍 나 있는 선까지가 맥스 선이고. 순행식 인터쿨러들 장착된 차량들 보면은 실제로 손이 이렇게 얹잖아요. 엄청 차가워요. 왜 엔진 속 안에서 얘는 왜 차가울까? 제조사에서 흡기 온도를 40도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게 순행식 인터쿨러 시스템. 말 그대로 메인 냉각수와 흡기온을 시켜주는 저온 냉각수가 분리돼 있어요. 흡기 온도를 더 빨리 식히겠다 해요. 중요한 거는 시켜주는 순행식 인터쿨러에 들어가는 냉각수가 없다라는 건데 얘는 이제 메인이잖아요. 메인은 열을 엄청 받아서 열 받았을 때 냉각수 캡을 열면은 압력이 생겨서 분출할 수가 있어요. 새는 거 보이죠? 새는 소리가 들려요. 일전에 가스켓을 교체한 이후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으니 시기상 고장이 맞물린 건지 작업상 문제가 생겼는지는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인들은 제가 한번 싹 다 점검을 할 거고 그 관련돼서 왜 이렇게 라인들을 만들었고 구조가 이런지를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는 뭐 냉각수 흐른 흔적이 없죠. 일단 외부적인 누수가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이 좀 새는데 이거는 미션 내려서 한번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냉각수가 진짜 어디서 흐르는 흔적이 있는지 엔진 하부 쪽에서 봤을 땐 뭐 몇 가지 좀 누유가 보이긴 하는데 냉각수 누수 흔적들은 전혀 없어요. 터보 라인 쪽 들어가는 냉각수 보조 펌프예요. 보조 펌프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달리고 시동을 껐어요. 터보 쪽의 냉각수는 이 펌프가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후열이 진행이 됩니다. 참 이 냉각에는 진심이에요. 냉각엔 진심. 전 냉각수는 흡기 온만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이 된 냉각수가 여기로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면 냉각수 펌프로 인해서 압력이 형성이 돼요. 빨아들인 냉각수가 여기서 두 갈래로 나갑니다. 조수석 밑에 보조 라지에이터로 한가득 들어가고요. 앞쪽에 있는 이 전면부 이를 통해서 식혀진 인터쿨러 들어가서 뜨거워진 흡기온을 다 머금고 다시 리턴됩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네요? 예, 반복이 되는데 이게 엔진 동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냉각수 전자식 펌프로 돌게 돼요. 이런 흡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출력에 대한 관여를 왜 해야 되냐? 흡기온이 매우 뜨거워지면 엔진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식혀줘야만 해요. 그래야 혼합비도 맞고 제대로 된 연료를 쏘고 산소의 입자들이랑 연료의 입자들이 서로 붙어야 제대로 된 연소가 되고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과급 압력도 후속 반응으로 제어를 하고 출력 제한도 걸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여태까지 지속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차 떠서 뭘 봤어요? 외부적인 누수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봤죠. 전혀 누수가 되는 지점 없습니다. 그럼 한 곳,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 한 곳이 바로 이 인터쿨러밖에 없습니다. 내부에는 코어가 존재해요. 이 흡기운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과 라지에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한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 라지에이터도 보면은 벌집 모양으로 해서 군데군데 코어들이 존재하죠. 네. 세로로 된 곳은 라지에이터가 지나가는 공간이고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데는 전면부에서 주행풍을 맞아서 식혀주는 공기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안으로는 터빈에서 나온 뜨거운 흡기 공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코어 부분에서 찢어져서 내부에 누수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 공기는 냉각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엔진 내부로 냉각수가 유입이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보조통으로 해서 가압을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 질문. 냉각수가 없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을 받다가 엔진이 뻗지 않을까요? 엔진이 뻗는다는 말은 메인 냉각수가 없이 과열 경호등이 뜬 채로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은 엔진 열로 인해서 변형될 건 다 변형되고 헤드가 떠버린다든지. 액체는 압축성이 아니에요. 비압축성이에요. 주사기에 물러놓고 막아놓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압축이 안 되죠. 근데 공기는 압축이 된단 말이죠. 이 피스톤 내부에 하강했다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왈칵 들어왔어. 그 순간 액체가 압축이 안 되다 보니까 헤드를 뚫어버려요. 해외 영상 보면 외부에서 다이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다이노 막 돌리다가 헤드가 통째로 팡 뽑혀요, 냉각수랑. 그러다 불 한번 싹 나고. 그런 것처럼 과열만은 피해야 돼요. 다음 내시경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보이나요? 와, 이거 냉각수 들어갔네. 이거 전면부에 있었던 것처럼 코어가 존재하죠. 온통 초록색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짜잘짜잘한 굳은 것들 같아요. 이거 전 여기서 또 해보고 싶은 게 냉각수 유입이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가압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새는지를 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가압을 해볼게요. 라지에이터 쪽에. 오, 나온다. 와, 많이 나오네. 냉각수가 이렇게 유입이 됐잖아요. 네. 난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피스톤 상단부. 유입이 되면 피스톤 상단부는 어떻게 될까? 간혹 가다가 피스톤 상단부가 엄청 반짝반짝 깨끗한 차량들이 있어요. 피스톤이 온전히 깨끗할 수는 없는 거죠. GDL 방식 들어오면서 흡입 밸브에 카본이 안착되면서 블로바이 가스에 함유된 유증기가 같이 타면서 나오는 게 피스톤 상부에 고착이 돼요. 그래서 피스톤 상부에는 분사, 연료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카본은 쌓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카본 다 날아가고 완전 깨끗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여요 지금? 그 터보 냉각수 들어간 거? 이것처럼 이런 이 오일, 이것도 오일이 아니야. 냉각수야. 오일이랑 물이랑 섞였나 보다. 플러그도 허옇죠 지금. 팁단도 완전 깨끗해요. 허옇게 일어나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스톤 상단부가 엄청 깨끗하거나 그런 거 양상이 보여주진 않거든요. 해당 M4 차량은 순행식 인터쿨러에서 냉각수 코어가 터져서 엔진 내부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거예요. 극소량만큼. 인터쿨러 바꾸고 좀 경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거 바꾸고 뭐 탈 없이 또 타실 것 같아요. 냉각수가 고여있는 거 보이실까요? 와, 이 초록색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한 움큼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토출구만 봐도 냉각수에 유입이 됐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 저 정도 냉각수가 들어간 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가압한다고 저 넣어버렸잖아요. 네. 그 상태에 시동 걸었으면 뭐라도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 정품으로 장착해 왔고요. 냉각수의 질과 산도, 비중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냉각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순행식이 위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온도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엔진룸은 엄청 뜨거운데 손 딱 대는 순간 차가울 거예요. 이
고성능하면 우리가 AMG나 M, RS,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들 있잖아요.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F바디는 이제 구형 바디가 됐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만 이런 거 봤을 땐 유지비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 구형 차량들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죠. 신차 때는 뭐 순행식 인터쿨러 여기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시니까 일단은 열 좀 올려서 한번 좀 밟아보고 경고등이 또 추가로 뜨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흡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출력의 변화가 상당해요. 이게 한 번씩 이런 인터쿨러 라인이나 과급기 관련해서 호스 같은 걸 이제 탈부착했을 땐 최고 부스트를 한번 찍긴 찍어야 돼요. 그래야 호스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막 고객님 차 잘 나간다고 밟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시운전의 일종이에요. 그래도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었죠? 인터쿨러 온도를 재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달렸는데 엔진룸 온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가 한여름철에도 본넷 열면 쳐다만 봐도 막 땀이 삐질삐질 막 흐르는데 차가워. 저도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 오 차가워. 우와. 이만큼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만 만져도 뜨거운데 저온냉각수가 그만큼 전면부랑 보조 라지에이터 잘 식히고 있는 거고 흡기온이 이 온도보다 더 높으니 실제로 냉각 효과는 좋고요. 딱 정중앙 보면은 온도가 19도 나와요. 19도. 대략 20도 19도. 영상 중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수의 유무에 따라서 엔진이 정말 크게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고 다행히도 메인 쪽이 아닌 순행식 인터쿨러를 식혀주는 전냉각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동장치 이상과 과급 압력 관련된 후속 반응이 있었던 거고 이번 영상과 비슷하게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런 영상을 좀 갖고 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